아무리 우리가 포상을 많이 받아도 도둑만 만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도둑될 수 있으니까 절세하는 방법을 잘 강의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강의를 듣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순남 세무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제 얼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는 광주 동신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장성 옆에 한평 오랴가 고향이에요. 장성 3소 사창 비하 이쪽은 어렸을 때 지나다녔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상 업무를 지금 저희들이 8년째 하고 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저희 사무실 직접 방문한 거는 여기 대책위원님들이 처음이세요. 사실은 네 분이 저희 사무실 직접 오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보상 설명에 참여를 좀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에 좀 제가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상 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대책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시는 들 보고 저희도 사실은 감동을 받았고요. 저희도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KBS 제1라디오에 4시부터 시작해서 경제투데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제가 13년째 생방송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 왔다가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님이 제 목소리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양도소득세만 저희는 전문을 하고 있는 법인이에요. 양도, 상속, 증여만 전문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보상을 더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집단으로 활동을 하셔야만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개별적 요인에 의해서도 나중에 이제 더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세무는 완전히 개별적입니다. 완전히 개별적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누구 집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는 감안하시면 안 돼. 이건 공산품이 아닙니다. 자, 내가 이거를 갖고 있는 부동산 종류가 주택이냐, 상가냐, 농지냐, 임야냐, 잡종지냐, 나대지냐. 내가 이거를 상속받았냐, 증여받았냐, 매매로 취득했냐. 현재 내가 농사를 직접 짓고 있냐, 아예 남한테 주고 있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팔아서 보상을 받으면 평생 내가 이걸 갖고 나 혼자 쓸 거냐, 자식한테 줄 거냐. 자식한테 주는데 아들, 딸만 줄 거냐, 손자, 며느리도 줄 거냐, 사위도 줄 거냐. 이것에 따라서 전체가 세금이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듣고 옆에 집 가서 지금 세금 얼마 나왔으니까 넌 얼마 지금 세금 얼마 나왔으니까 이거를 감안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 개별적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보상받을 때까지 세무사님들 최소한 서너 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또 아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충분히 세금 계산을 다 해보시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개별적으로 다 세액 계산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주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주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세법은 똑같잖아요. 세법 하나에. 그 다음에 세무사는 다 자격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세무사마다 세금이 다를까요? 세금은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아야 맞죠? 똑같아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벌써 저렇게 지혜로우신 분들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려봐요. 자, 지금 여기 문중을 갖고 있는 문중에, 문중에서 갖고 있는 보유한 농지, 임야라든지 농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종중은 이걸 팔아가지고, 고스란히 다시 대토를 해가지고 그대로 부동산을 사시는 종중이 있고요. 문중이 있고, 어떤 문중은, 야, 이번 게 우리가 팔았으니까 한 30%만 남겨놓고 70%는 종중원들이 나눠가자. 이런 종중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중이 다 종중마다 사정이 다른데 그때 종중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세무사님에 따라서 5배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5배 차이도 날 수 있어요. 근데 5배 차이가 나면은 모르는 세무사님은 5배 차이 낸 세무사님한테 뭐라고
내가 모르면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거는 사기꾼이 하는 짓이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비법을 아시는 분들은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는 뭔 얘기가 나왔었냐면 사업인정고시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사업인정고시 하시나요? 네. 언제세요? 2020년 12월 31일. 이거는 내 생일이나 내 결혼기념을 잊어버렸고 이 날짜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다가도 뭐 2020년 12월 31일 사업인정고시일이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세금 내는 것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면을 해주냐 안 해주냐도 이날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을 해야 되고, 예.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따질 때도 이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해야 되고, 예. 전부 이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계약서를 쓰고 취득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원계약서를 갖고 계시는, 옛날에는 전부 다운계약서를 썼어, 금액을. 그랬죠? 예, 다운계약서를 써놨는데, 다운계약서 쓰고 실제 원계약서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잃어버리신 분도 있어요. 예, 잃어버리신 분도 있어.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여러분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시면은 등기상의 거래 금액이 다 나타나요. 예, 그때부터는 다운계약서를 여러분이 안 쓰셨어. 문제는 그 이전에 사신 분들이 문제예요. 내가 땅을 오래전에 샀다. 내가 보유기간이 30년, 40년이다. 이 사람들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최근에 산 사람들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이제 큰일 났네. 전부 다 어째 기본적으로 거 상식 갖추셔야 돼.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많이 난 사람들이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겠어요? 이익이 쬐끔 나는 사람들이 많이 내겠어요? 이제 그건 알겠죠? 이익이 많이 난 사람들이 많이 내겠죠? 그러면 30년, 40년 전에 산 사람들이 이익이 많이 나요? 10년 전, 5년 전에 산 사람이 많이 이익이? 30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오래되신 분들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반대로 알고 계신다니까. 나는 가면 이래. 아이고 나는 40년, 50년 돼가지고 세금 거의 없어요. 그러는데 세금이 엄청 나와버려요. 자, 기본적으로 20년이 넘으신 분이 내가 보상 5억이 넘는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25% 플러스 마이너스 4%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게 기본이 내가 5억 보상받는다고 하면 1억 2천이 세금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라고요. 예,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근데 거기서 농사를 내가 졌어. 그럼 언제다고? 1억까지는 감면해준다. 예. 그러니까 요게 옛날 90년도까지만 해도 변호사님 말따라 정부에서 다 뺏어갈 때는 세금도 안 물렸어요. 예, 기억나시지만 길 낸다고 하면 다 세금 안 물렸어. 근데 요즘에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시가 보상해준다고 그러면서 세금을 물리고 현금으로 보상받아봐야 10% 감면해줘. 예, 채권 보상해봐야 15% 감면해줘. 대토 감면해주면 4%까지 감면하는데 대신 한도가 1억까지밖에 안 해줘. 근데 눈 가리고 안 오는 거예요. 예, 특히 여러분들 중에 첫째, 여기 장성은 상관없습니다. 광주가 우리 북구하고 광산구가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사업 이전에 사신 주택들은 상관이 없는데 2018년도 이후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집이 두 채나 세 채인 경우에는 이게 세금이 중과세를 먹어요. 큰 난리가 납니다. 보상은 조금 더 해주고 세금은 최고 82.5% 맞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버려. 병 나서 죽어버려요.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남대문 불질러 본 사람 기억나세요? 남대문 불질러 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인 사람이에요? 정상인 사람이죠? 근데 언론에서는 미쳤다고 그랬죠? 예. 그건 뭐 미쳤다고 쳐봐요. 근데 왜 미쳤어요, 그 사람이? 미치게 만들었으니까 미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누가 미치게 만들었어요? 일산에서 보상받으신 분이요, 그분이 그 일산에서 보상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협의하시는 분들, 보상하는 기관들한테 제가 좀 드릴 말씀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상금을 땅값만 계산하고 건물값만 계산해요? 같이 살던 이웃들 값은 어디 가버렸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어이 이리 오서 삼겹살 한 잔 먹소 맛깔난 잔 먹고 와서 이런 이웃들이 다 있었잖아요. 얘들 학교에 없을 때 꼬러와서 옆에 집에서 꼬다가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줬길래 이제? 이웃 다 해체해버리면? 원래 집값은 1억이고 이웃값이 9억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변의 환경은 다 없애져 갖고 거기는 보상 안 해주고, 예, 땅값 얼마 몇 푼 찌끌어주고 집값 몇푼 찌어주고 이거 다 했다고 그러니까 열 안 바꿨냐고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세금까지 맞아버리면 진짜 병납니다. 진짜 병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구나 광산구에서 집이 유일하게 한 채밖에 없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예, 지상에 지구상에 건물이 2개라도 있으면 꼭 세무사님 만나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냥 보상 받으시면 안 돼요. 예. 만약에 집이 그것이 한 채라면 비과세가 될 텐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비과세가 안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 오피스텔은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났네. 강조는 다 사고 다 찍었네 이거. 이보세요. 뭐라고요? 주택으로 썼으면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썼으면 주택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피스텔부터 먼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 그래봐야 1억짜리 2억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비과세다 아니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전문가 만나서 판단하셔야 돼. 또 2006년도 이전에 내가 땅을 샀는데, 예, 그때 내가 계약서 금액이 한 3억 같아.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덜렁 가까워갖고 내가 3억까지 샀는데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하고 계약서부터 뚝 내미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 자, 2004년 5년에 내가 사기는 샀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어. 그럼 국가에서 취득가액을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 예, 10억을 보상받으면 그때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하고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를 가지고 취득가를 환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내가 잃어버렸으면 5억인데 계약서를 내놓으면 취득가를 얼마를 해준다는 거예요? 3억짜리다 그러면 3억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계약서를 잃어버린 게 더 좋습니까?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내놓는 게 좋습니까? 안 내놨다가 다음에 내놓는 게 좋습니까? 뭔 말씀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내가 양도세 계산으로 간다고 옛날 계약서 다 찾아가 어디 가요? 계약서를 먼저 내가 얘기하는데 그만하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예. 계약서를 먼저 내놓으시고 가셔가지고 세금부터 계산하시면 세무사님이 목소리 그냥 괜찮아요? 네. 살을 없애볼까요? 네. 안 들린데 또. 좀 띄어갖고 해보십시오. 예. 띄어갖고. 계약서를 갖고 가시면 세무사님들은 무조건 계약서 금액대로만 계산해. 그러니까 일단 계산부터 해보신 다음에 세무사님한테 한마디 물으세요. 세무사님, 내 취득가액이 얼마로 계산됐습니까? 물어봐. 근데 여러분이 3억에 샀는데 5억으로 계산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 계시면 되죠? 그죠? 내가 근데 6억 샀어. 근데 취득가액을 5억밖에 인정을 아주 안 해준대. 예? 계약서는 잃어버렸다고 그랬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앞에서 바로 내놓으면 좀 어색하니까 집에 한번 갔다 오시라고. 찾아본다고, 예?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그 강의 자료 중에 하나에 보면 수용사실 확인서라고 있어요. 그 페이지만 한번 찾아보실래요? 수용사실 확인서. 예.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지만, 요 조금 서너 장 뒤에 가면 수용사실 확인서라고 있어요. 예. 7페이지. 7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수용사실 확인서를 여러분들이 받아갖고 가면 이걸 근거로 세무사님들이 세금 계산해 주는데 지금 음영 처리된 색깔 처리된 것 있죠? 보이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무조건 2020년 12월 31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사업 시행자 때 물론 얘기는 하겠지만 요게 보상가의 감정평가 가격 시점으로 잘못 기재돼 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2006년도 이전에 사신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늘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세금과 직결된다고 이게. 그 날짜는 여러분이 거기다 아예 써놔요. 2020년 12월 31일로 써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2020년 12월 31일 자다가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날짜라고 했잖아요. 그날. 그쵸? 예, 그날은 꼭 여러분이 챙겨보고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이제 보상받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이 급해도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감면 받는 것은 1년에 1억까지밖에 안 해줘. 예, 이것도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 1억밖에 안 해줘. 그리고 5년에 다 합해서 2억밖에 안 해줘요. 내가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농이 2필지 3필지라 그러면 하나는 올해 협의를 하시고 아무리 급해도 한 필지는 내년에 재결로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올해 1억 받고 내년에 감면을 1억 받으면 보상 1억 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죠. 보상금 1억 끌어기를 올려도 감면 1억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지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2022년도 한 해에 전부 보상을 받지 마시고 해를 달리해서 천천히 받으시라고. 아무리 급해도 한 필지는 협의받고 한 필지는 재결로 가고 예 이렇게 나누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면요. 우리 여기 보상 받으신 분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 안 주면 맞아 죽고 덜 주면 보채 죽고 다 주면 굶어 죽고 잘못 주면 세금 맞아 죽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보상을 받아서 현금으로 주시면 양도세 물고 증여세 또 물어야 돼. 그리고 나서 만약에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또 물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예, 세금 폭탄을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미리 주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거 증여세 낼 돈 갖고 양도소득세를 오히려 거꾸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상태에서 사전증여를 해가지고 보상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예. 그거는 기술적으로 얼만큼을 언제 줘야 될 것인가는 이거는 전문 영역이니까 예. 이거는 세무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고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은 세무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효과가 없는데 예. 효과 없다고 해버리죠. 왜? 5년 안에 그것이 돈이 예. 먼저 그렇게 양도가 이루어져 버리면 전문 용어로 2월 과세라고 해가지고 예,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효과가 있게 짜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효과 있게 짤 수 있는 세무사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우리 꼭 다소리 할 때 없어갖고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잘하신 분 있으면 또 같이 계산해 보시고 상의해 보시고 세금 계산해 보신 다음에 두 군데 세 군데 계산해 보시면 세무사마다 다 다르니까 또 여러분이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최소한 두 군데 세 군데 계산해 보시고 세금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책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 갖고 계신 분들 예, 요거는 중과세 받거나 비과세 받으려면 전문가한테 꼭 상의 받아보시라. 두 번째는 예, 농사 지은 것들은 내가 감면 받는다 그러면 자연감면 또는 판례작용 안 되면 대토라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감면을 두 번, 세 번 나눠서 받는 게 좋으니까 쪽 전문가한테 상의 받아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과가 옛날 2006년도 이전에 사가지고 원 계약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먼저 제시해서 세금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세무사님들부터 계산 뽑아달라 한 다음에 취득가를 물어보시면 돼요. 얼마로 잡혔냐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안 늦으신다. 그렇죠. 다 개별적 사안이니까 세무사님한테 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연금을 보상받아서 예, 자식들한테 미리 줘야 될 상황 형편인데 어떻게 했으면 비과세 됩니까? 하고 꼭 물어보시고 그런 것을 절세 방안을 짜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도 충분히 보상도 잘 받으셔야 되지만은 엉터리 터무니없는 황당한 세금 과세를 안 받도록 하셔야 되고 절세할 수 있는 거는 절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 간단히 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답변을 드릴게요. 네,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크기에 따라서 대토를 산다고 해서 더 이상 감면이 되는 건 아니고 안 되접니다. 예. 그리고 지장물하고 토지하고 보상 금액이란
양도소득세를 같이 계산한가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지 보상 먼저 나오고 지작물은 뒤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시기가 네, 나는 문외니까 잘 모르는 네, 예, 나무가 과수 같으면은 예, 과수로 심어가지고 과수가 큰 거이잖아요. 네, 근데 토지는 가격이 오른 건데 네, 과수는 심어서 과수도 전에 묘목 하나에 8천 주고 하나 심었는데 과수가 열리니까 예. 묘목가 8천은 지금 많이 열리니까 과수가 30만 원, 40만 원이 됐다 보면 아, 그거는 30만 원하고 될 아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요것만 되는 것이지, 지작물 그거 있는 거, 예, 과수목, 양도세 대상이 아니야. 세금 안 내도 돼, 그거는. 너무 많은 공부를 해버리셨네. 예, 나무 같은 거,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아요. 예, 잘 물어보셨어요. 잘 물어보셨어요. 예, 또 물어보셔요. 대표에서 물어보시는 거니까, 예, 괜찮습니다. 또.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자기가 돈을 받아가지고 예. 직접 가서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세면 가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아니에요. 아니 그럼 당신은 뭐라고 지금 여기 보상을 아니 보상을 먼저 받아버리고 오시면 늦어요. 아니 내 말은 예, 색깔이 이제 돈 예거 얼마 나오면 네, 돈 가지고 세고 맞습니다. 보상 통지 받고 보상 받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돈 다 받아버리면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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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고 그 순간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예, 10년, 20년 전에 상황이 예, 누가 세금을 많이 예, 예, 예.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얼마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땅 같으면 1년에 2% 빼줘. 2%. 최대한 30% 빼줘. 그러니까 50년, 40년을 갖고 있어봐야 취득가액은 자 25년 이상 되면 취득가액은 10%부터 안 잡혀요. 여러분 보상을 10억 받는다 그러면 취득가액 1억 잡아준다고요. 그러면 9억이 양도차익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1년에 2%씩 빼주니까 30%까지밖에 안 빼줘. 이게 9억에 30%니까 39, 27, 2억 7천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감면해주고 나머지 6억 3천인가요? 거기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다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세대 1주택 같으면 80%까지 해줘요. 근데 주택이 아니고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금 많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30%를 감면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예.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돈을 네. 나노사에서는 네. 했는데 예. 돈을 받고 네. 야, 변호사들이 이제 서울도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야 변호사를. 예. 근데 우리는 돈 받고 그거 지르면은 네. 그놈 신청을 했대.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난 되겠는데 예. 돈을 찾지 말고 네. 그런 신청을 하시라 했죠. 네. 그러면은 몇 달 가죠. 예. 몇 달 가면 이자가 있어요. 아니 그 아까 보상 금액에 따라서 소송을 하려는데 그거는 야, 처음에 우리는 돈을 받고 서울서 변호사가 왔는데 예. 우리가 변호사를 못 믿은 게 예. 변호사들이 당신들 돈 받고 예. 자기들이 맡아서 했다 이거요. 네. 승계로 또 아까 내 돈을 받지 말고 신청을 아까 변호사님 말씀은 협의가 들어가 버리면 못 다투고 수용적일 때는 아까 이의를 유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차상으로. 안 받고 한다고 하면은 그 몇 달 가면 이자가 있어요. 아니지. 수용재결에서는 돈 내가 다 받고 돈 받고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유보 넣으시니까. 아닌데 변호사님 어디 계세요? 1억을 받고 나중에 1억은 네. 나중에 받으라고. 아니. 제 말은 1억은 협의를 해서 급하더라도 1억은 협의해서 받고 우선 저 다음에 받으면 나머지는 재결해서 받 그거는 또 가격이 올라가 돈이. 돈을 많이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면 이자 폭 주면은 그 그놈이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나라면 잠깐만 재결이 들어가면 우리가 1년에 돈을 안 받고 예. 도시공사에서는 절대 많이 안 줘. 이자 예. 폭이나 주제. 그렇죠. 이자폭은 나오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면이 그래서 하면은 우리 돈 이자가 없고 나나 먹었다 그 말이야. 내 생각에. 해봤어. 그거는 이제 그 말씀이신데 감면이 1억이 되면은 올라가는 비율이 달라져 버죠. 내가 감면이 1억을 더 내년에 받는다는데
보상을 10억을 내가 받는데 거기서 막말해서 5천만 원 더 받았다고 가정해요. 그럼 이자 턱밖에 안 되죠. 대신 양도소득세가 1억이 감면되면 10%가 세금 더 보상 더 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자가 그래 드문다 그 말이지 또. 이게 5%에다가 10% 세금 감면이 일어났으면 15%만큼 더 증액된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죠. 이따가 돈 주면 도시공사가 누구요? 대통령도 더 안 줘. 우리 형은 이자 폭밖에 안 줘. 연구를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아까 재결이 통상적으로 협의 6개월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3%에서 5%더 나온다고 치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면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 따져보시고 그때 판단하시고 저희들이 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땅을 샀을 때 한 40년, 45년 전두환 대통령 때 500만 원 주고 청평 샀대요. 그러면은 지금 율로 따진다고 하면 세금으로 다 가져가고 있어요. 여기는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기 6773번 7895번 차량 차주님 차 좀 잠깐 한 번만 빼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 어쨌다고? 그때 청평을 500만 원 주고 샀대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율로 따지면 몇 배가거든. 없죠, 그렇죠. 세금으로 그럼 다 가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오래되면 될수록 세금이 더 나온다니까. 나노 사업 때는 예. 한 개도 안 물었어요. 아니, 세무사한테 하나도 안 물고 예. 그 신청해가지고 몇 년도였는데 그때가 거기가 몇 년도였는데? 그거 한 나노 사업 7년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감면이 다 된 건 아닌데? 2012년 예? 신고만 했어.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 감면을 해가지고 그때 감면 한도액이 2억 3억이었으니까 선생님 농사를 지었으면 세금을 안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농사진 분들은 그때만 해도 한도 감면이 더 컸어. 3억씩이나 됐는데 지금 1억밖에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그런다니까. 예. 예. 예,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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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예. 신고 대리 수수료는 저희들이 원래는 신고 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원칙은 그냥 여기 세무사님들 지역 세무사님들이 해줘도 마찬가지인 거는 누가 해도 똑같아. 그러면 오히려 지역 세무사님들이 쌀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거나 절세 플랜을 짜드리거나 이런 분들만 저희들 수수료를 추가로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군데 가서 세무사님한테 계산했더니 세금이 내가 10억 보상 받는데 1억이 나왔어. 근데 저희한테 왔더니 그 7천만 원 줄었어. 3천만 원 줄은 금액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충분히 계산해 보시고 저희가 절세 플랜을 짜준 것이 저희 품이 들어가고 돈 받을 만 했으니까 돈을 요구한 거고 신고 대리는 저희들 기본 보수만 받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여기 동네에서 하시는 거나 똑같이 받아. 줄어든 거 원래는 원칙적으로 20%예요. 20%. 예, 이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거는 율이. 그 다음에 신고대리 수수료는 이 지역의 세무사님들이 받는 수준 정도로 저희들이 받아요. 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5억짜리 같으면 아마 일반 수수료는 3, 40만 원 받을 거고요. 자격감면이 들어가면 추가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비싸지 않아요. 그런 거는 간단해요. 예. 그건 아시는 세무사님한테 간단히 해도 되고 동네에서 해도 되고 그래요. 예.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되거든요. 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려는 이야기를 우리 안승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다음 주 정도부터나 아마 우리가 일정을 세울 거예요. 우리 세무팀이나 법무팀이 저희 사무실에 일주일에 하는 날 이틀 뒤에 상주를 할 겁니다. 상주를 해서 지금 같은 개인적인 사항은 상담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많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공통의 사항만 질문해 주시고 개인의 사항은 저희 대책에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우리 법무팀, 세무팀이 매주 언제쯤 온다고 여러분들 계속 안내해 줄 테니까 그때 저희 사무실에 나오셔서 개인적인 상담을 해주시고 오늘은 공통적인 상담 외에는 네. 한 가지만. 예.
내년에 보상을 받게 되면 예. 사실 10%가 됐잖아요. 비사업령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여기 그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이 예. 2020년 12월 31일이면 그때가 양도일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시 계산일. 양도식이 아니라 그날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면해 줄 때도 지금 보상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2018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한 것만 감면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은 무조건 사업용이에요. 예. 2018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한 것은 따져볼 것도 없이 무조건 사업용. 그래서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취득가액, 환산가액 계산할 때도 2020년 10월 30일이 사업인정 고시일이라서 2020년 공시지가가 분모로 들어가요. 분모로. 근데 분모 숫자가 작아야지 취득가액이 높아지잖아요. 결과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또. 그러면 수용이 되는 지역에도 내년에 10% 가산세는 붙어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 그거는 비사업용 토지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예, 비사업용 토지만 그러는데 우리는 2018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한 통지들은 무조건 사업용이에요. 우리는. 나대지로 썼든지 뭐로 있든지 잡종지든 간에 모두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해줘도 된다. 예,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 5억 정도, 5억 밑에는 세금을 안 문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 김정은 씨가 맞요? 처음 듣는 것이고 5억 미만이라고 해서 세금 안 문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8년 작용을 했다면 5억 정도 같으면 1억 정도거든요. 세금이 20%니까. 그러면 감면받으면 세금은 나올 건 없다 이 말 같아요. 네, 농사 지으신 분들은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